자, 그러면 태양계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볼 건데, 자, 지금 지구 생성 과정도 지금 그림하고 이렇게 지금 글과 같이 나온 게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보시면 돼. 그 처음에 지구가 만들어진 당시에는 크게 되게 작았습니다. 작았는데 그것이 계속 그 지구 공전 궤도에 있었던 여러 소행성들이 지구를 계속 충돌을 합니다. 계속 충돌을 하면서 덩치가 점점점 커져요. 커지는데 우선은 초창기 지구와 같은 경우에는 약 46억 년 전, 숫자 많이 나오는 거니까 나중에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46억 년 전에 원시 지구가 처음에 딱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반지름은 지금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되게 작았었어요, 이것이. 작다가 나중에 이제 마그마 바다가 만들어졌다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만했던 지구에 계속해서 소행성 막 충돌합니다. 계속 충돌하게 되면 한 번 충돌할 때마다 엄청나게 높은 압력과 열을 막 가하게 돼요. 그러면 이 지구 전체가 싹 다 녹은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그것을 마그마 바다라고 하게 돼요. 마그마 바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아무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각, 멘틀, 외행대 이런 구분 없이 전체가 다 통으로 구성되어 있는 요런 상태를 마그마 바다라고 하게 되는 것들이고 거의 다 녹아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그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구 공전궤도 상에 있었던 소행성들이 이제 웬만큼 다 이제 지구가 다 먹어버렸어요, 다. 그러면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충돌하는 횟수가 막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제 지구가 서서히 냉각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마그마 바다 요 시기 넘어가면서 소행성 충돌의 횟수가 줄어들면서 지구 전체가 냉각이 되더라. 그러면 냉각이 되면서 그때 이 지구에 공급되었던 여러 가지 원소들 중에서 가벼운 규산염 물질들, 그러니까 규소, 산소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위로 뜨기 시작하고 무거운 금속 물질들이 철, 니켈 같은 것들이 밑으로 가라앉기 시작해요. 결국은 이렇게 구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분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밀도차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죠. 밀도차. 그래서 가벼운 게 위로 뜨고 무거운 게 밑으로 가라앉는다. 그래서 이렇게 규산염 물질이 위로 떠가지고 멘틀 플러스 지각과 같은 이런 걸 만들게 되는 것이고 금속 물질이 가라앉아서 핵, 그러니까 외핵이나 내핵과 같은 이런 형태를 구성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속 물질이 계속 가라앉다 보니까 중심의 밀도가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가벼운 게 위에, 무거운 게 밑에, 누가 가볍고 누가 무거운지 그거는 알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지구가 완전히 내각되면서 겉껍질이 이제 형성됩니다. 그래서 원시 지각이 만들어지고 바다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자, 여기서 좀 기억할 게 뭐가 있냐면 지구와 같은 경우에 이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조금 이게 순서가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 지각, 바다 요 세 개 중에서 누가 먼저 만들어졌는가를 순서를 한번 따져본다면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대기가 먼저 형성되고 난 다음에 지각이 만들어지고 바다가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 반대로 지각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대기가 있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바다가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둘 다 사실 틀린 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요거의 대기하고 여기서만 대기하고 이건 다른 대기야 이것이. 그래서 기체라는 걸로 놓고 본다고 그러면 대기가 먼저입니다, 사실은. 왜냐면 이제 소행성이 충돌하면서 갖고 있던 기체들이 지구로 끌려 들어왔기 때문에 먼저 대기가, 여기 좀 보다시피 대기가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식어서 지각이 만들어진 거니까 요 순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대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냉각돼가지고 응결돼서 이게 바다를 만들었기 때문에 바다를 만든 대기라고 본다고 그러면 이것도 만든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다 맞는 얘기인데 학교에서 이거를 할 수도 있고 요걸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순서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단답형으로 잘 나온 것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구는 이렇게 소행성 충돌에 의해 가지고 점점점 덩치가 커지게 되고
나중에 냉각이 되면서 얘네들이 이제 지각도 만들어지고 이제 바다도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생명체는 중요하지 않아. 물리지구학 파트에서는 생명체 따위는 아이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생명과학에서 할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생명체는 뭐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만 얘기가 넘어갈 건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원시 대기에 대한 걸 잠깐 볼 겁니다. 원시 대기. 자, 원시 대기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이 대기가 어떻게 진화를 해왔는가 요걸 한번 볼 건데 자, 요렇게 그래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쪽이 지금 시간입니다. 여기가 대기가 처음 생성됐을 당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어떤 기체의 양이라고도 볼 수 있고 정확하게는 분압이라고 표현해요. 분압은 또 무슨 말인데요? 기압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비슷한 말로 기압. 기체에 따른 압력, 기압. 처음에 대기가 생성되고 지금까지 여러 기체들이 이제 이게 양적 변화를 겪어왔는데 몇 가지만 볼 겁니다. 자, 우선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거의 변화가 없는 기체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질소입니다. 자, 질소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적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생성되고 지금까지 질소를 어떤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구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생명과학 쪽에서는 질소 순환이라는 걸 배워요. 근데 그 질소 순환에서의 그 질소가 지구 전체로 본다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소와 같은 양적 변화가 없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특징이 없다. 문제로 안 나온다. 이 뜻입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있었다 정도만 우선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중요한데, 생성 당시에는 질소보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기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텐데, 여기 나중에 문제 보면 알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등거리 스케일이 아니에요. 로그 스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약 10배 정도 차이 납니다. 10배. 자, 그래서 여기에서 생성 당시는 엄청 많았지만 지금에 와서는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 이게 뭐냐면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 온난화 이루어지는데요. 근데 지구 전체를 본다 그러면 극히 적은 양입니다. 지구 대기에서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0.0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튼 되게 적은 양인데 그 적은 양의 변화로 지구가 지금 난리 났죠. 아무튼 이 이산화탄소와 같은 경우는 서술형이나 모든 문제를 겁나 많이 나오는데 얘가 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양적으로 확 줄어들었는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대기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바다가 만들어져요. 지각이 어디든 상관없이. 대기 다음에 바다인데 바다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는 물에 잘 녹죠. 물에 잘 녹습니다. 이거 아마 초등학교 때 실험해봤을 거야. 그 석회수에다가 훅 불어서 했던 거. 그걸 생각해보면 얘는 바다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바닷물에 아주 쉽게 용해가 되면서 대기 중에 있던 이산화탄소량이 확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와 같은 경우는 지구에 생명체가 등장을 하면서 특히 식물과 같은 것들이 등장하면서 광합성을 하기 시작해요. 이 광합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많이 소비를 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녹아 들어가거나 아니면 광합성에 의해 가지고 이산화탄소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얘가 쑥 증가해서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기체가 하나 있는데 얘가 뭐냐면 아르곤입니다. 자, 근데 이 아르곤과 같은 경우에는 문제로 거의 안 나와요, 이거. 그러니까 그냥 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생성 초기에는 없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언제냐면 약 23억 년 전인데 그냥 25억 년 전이다라고 한번 가정합시다. 자, 25억 년 전에 새로운 기체가 대기 중으로 막 공급이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산소가 돼요. 산소. 산소가 그 전에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전에는 이 산소가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이제 그 규산화 물질, 짱돌에 묶여 있었던 암석에 들어가 있는 산소는 결합력이 엄청 강하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암석이나 이런 데 이렇게 붙어 있다가 나중에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소의 양이 증가하면서 현재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은 거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탄소 요 순서가 되고 있다가 됩니다. 여기서 산소가 증가하는 이유야 뻔하죠. 광합성에 의해서 얘가 증가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을 해둬야 될 기체가 누군가라고 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질소는 양적 변화 없었기 때문에 특징이 없어요. 문제 안 나옵니다. 아르곤과 같은 경우는 이거 잘못 나가면 이게 더 높은 과정에서의 내용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교육과정 벗어나게 돼. 그래서 이거 안 나와요. 결국 뭐냐면 산소하고 이산화탄소 이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산소, 이산화탄소. 우선은 이게 있습니다. 산소가 처음 생성된 시기가 25억 년 전쯤, 23억 년 전인데 25억 년 전쯤에 뭐가 나타나냐면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해볼 겁니다. 내가 이거를 공부할 때는 시아노박테리아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었는데 발음했는데 지금은 사이아노박테리아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이게 뭔가 싶을 텐데 혐기성 박테리아라고 생각하면 돼요. 혐기성, 호기성 들어봤을 겁니다.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 우리는 호기성이죠. 산소를 싫어하는 혐기성. 그래서 산소를 싫어하는 혐기성 박테리아가 이때 출현하는데 그 박테리아의 이름이 뭐냐면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해요. 스트로마톨라이트. 이름 참 더럽죠. 그런데 이거를 쓸 수 있을 정도까지 몰라도 돼요. 그냥 딱 봤을 때 복잡한 거구나. 그러면 얘 때문에 산소가 증가했겠구나.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산소가 23억 년 전에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혐기성 박테리아에 의해서 대기 중으로 계속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산소가 증가하기 시작해요. 자, 이랬었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랑 두 개가 좀 중요하다 했었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보다 요거를. 자, 처음에 바다가 형성이 돼요. 여기 지금 바다 속입니다. 여기 지금 바다의 바닥이고. 자, 그러면 대기 중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 엄청 많았을 겁니다. 지금도 금성은 이산화탄소가 대부분이죠. 자, 어쨌든 간에 이게 있는 상태에서 얘가 물속으로 녹아 들어가요. 이렇게. 직접. 용해야 됩니다. 용해. 자, 근데 문제는 이산화탄소가 바닷속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지에서 공급되고 있는 칼슘 이온이 있는데 걔랑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나중에 심해 바닥에 침전물을 쌓아놓기 시작해요. 이산화탄소하고 칼슘이 결합을 하면서 얘네들이 뭐가 되냐면 CaCO3라고 하는 탄산칼슘을 바다에 깔아놓습니다. 이 침전물이 나중에 굳어지게 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석회암이라고 하는 암석이 나와요. 요게. 근데 여기까지는 몰라도 돼. 그냥 얘가 어떻게 가는 건지만 잘 보면 되는 것이 얘가 지금 보다시피 기권에 있다가 수권으로 해서 석회암이라고 하는 직권으로 넘어갔다. 권역을 어떻게 이동했는가 그거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얘네들이 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광합성이다 라고 했었는데 최초의 생명체는 육지가 아니라 바다 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바다 속에 있는 것들 중에서 미역줄기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때 용해가 된 이산화탄소를 생물들이 광합성을 하면서 얘가 먹어버려요. 용해대에 들어온 이산화탄소를 여기 있는 미역줄기와 같은 것들이 광합성을 한다고 얘를 흡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애가 다시 생물권으로 넘어간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나중에 그럴 단원이 뒤에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하겠지만, 저렇게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지구 전체에서 탄소 순환이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저게 권역을 저렇게 이동했다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면 돼요. 얘는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산소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같은 원리입니다. 여기서 얘네들이 이제 광합성을 해요. 광합성 한다는 것은 이산탄소를 먹고 포도당 생성하고 얘가 찌꺼기로 뭐 나오냐면 산소가 배출되는 것이죠. 산소가. 그래서 산소가 나올 때는 광합성, 산소가 나올 때는 생물권에서 수권으로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수권으로 이렇게. 그래서 생물권에서 수권으로 간 다음에 여기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간다. 아, 그러면 기권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권역이 어떻게 이동되는가를 본다고 그러면 해수에 용해됐다라고 하는 것은 기권, 수권, 끝이 아니라 직권까지. 광합성으로 이산탄소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권, 수권, 생물권까지. 근데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 생물권에 있는 얘네들은 다시 직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다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어버리면 땅속에 묻히거나 뭐 이렇게 화장한다거나 그러면 어차피 다 이제 다시 토양으로 갈 거니까. 그래서 다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권역이 어떻게 이동하는가 그걸 잘 봐두시고 여기 산소 같은 경우는 생물권에 있던 것이 수권으로 나온 다음에 수권에서 기권 넘어간다. 이렇게. 권역 이동하는 것들을 잘 보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구 생성 과정은 이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이 좀 더 있긴 한데 우리가 이 내용을 다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이따 문제를 풀면서 좀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요거, 자, 생명체하고 지구에서의 어떤 이런 비교하는 원소가 나온 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 얘하고 좀 차이가 좀 크죠? 얘는 지금 보면 산소가 이거밖에 없지만 산소가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철이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얘는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산소, 탄소, 수소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큰 흡수 위주로 이렇게. 그래서 요게 지금 지구에 구성되고 있는 것들이고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요거 비교하는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얘가 A, 그러면 얘가 A. 그리고 뭐 이렇게 짝져가지고 그래서 뭐 여기 A와 이 A는 같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묻는다거나 아니면 요게 A라고 쳤을 때 얘가 B 뭐 이게 쭉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있으니까 요 두 가지는 잘 비교해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지구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지구의 구성 성분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판구조론을 할 때 더 자세히 볼 거니까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셋. 자, 지금 준 거를 보시는데, 자, 이거를 뭐 다 풀기엔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개만 좀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1번부터 16번까지만 우선 풀어보세요. 1번부터 16번까지. 16번까지 풀면 너무 많을까? 아니야, 금방 풀 수 있어. 그 다음에 31번부터 39번까지.
자, 시간이 좀 그러니까 우리 같이 몇 개만 골라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2번부터 잠깐 봅시다. 2번부터. 자, 우선 성운설에 의한 태양의 형성 과정이래요. 그래서 태양 성운이 이렇게 태양을 만들게 되고 그 원반에서 이제 원시 행성이 만들어진 다음에 A의 묶음과 B의 묶음이 있는데 얘는 지금 지구형 행성이고 얘는 목성형 행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그러면 기억에서 기억이 요거에서 성운은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였다. 그렇죠. 수축을 해야지만 별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맞겠고. 그 다음에 니은 여기에서 미행성들이 서로 충돌해서 얘가 행성의 덩치를 점점 키우는 겁니다. 질량이나 반지름이나. 맞죠? 그 다음에 행성의 평균 밀도는 지구형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는 거 맞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세 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 6번을 봅시다. 6번. 자, 6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똑같이 태양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이제 순서 없이 이렇게 지금 배열을 했대요. 그럼 우리가 정해 봐야겠지. 자, 우선은 그 덩어리들이 합쳐서 행성과 해성 등의 천체를 이루었다 됐는데, 이거 행성을 만드는 것은 태양 다음이죠.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넘어가고, 50억 년 전에 기체와 티끌된 성운이 있었다. 성운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B가 먼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운 중심에서 핵융합 반응 원시 태양이 만들어졌다. 성운이 먼저 수축을 해야지만 태양이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건 지금 순서가 아니에요. 성운이 회전하면서 원반 모양을 형성하였다. 그렇죠. 먼저 중심부 쪽으로 많이 끌어모으고 넓게 펼쳐지는 원반이 되기 때문에 얘가 두 번째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성운을 이루는 기체 티끌 크고자 하는 덩어리를 형성하였다 되는데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는 갔어요. 얘가 원반을 만들었다라고 할 까지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구분을 잘 할 것이 뭐냐면 A, C, 이 중에서 그 다음이 누군가라고 했었을 때 태양이 먼저 만들어져야 됩니다. 태양이. 그리고 난 다음에 원반에 있던 애들이 소행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세 번째 되는 것이고 얘가 네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B, D, C, E, A. B, D, C, E, A. 요게 되겠죠. 답은 3번.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 C하고 E하고 둘 중에 누가 먼저냐. 요것 때문에 틀릴 수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지금 봤었을 때는 순서를 잘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문제로 나왔었을 때, 학교에서 나왔었을 때, 요거 태양이 먼저고, 그 다음에 소행성이 나중이다. 요 순서는 좀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을 봅시다. 11번. 자, 태양에서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래요. 자, 그러면 미행성이 충돌해서 지구의 질량 크기가 커져야 되고, 원시 지구 만들어진 다음에 지각바다가 형성되었다. 그러면 순서상 가나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자, 그러면 기억, 가는 요거는 성운에서 태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수소 헬륨 성분들이 주로 뭘 만들어졌다? 태양과 가까이 있는 수소 헬륨 같은 기체는 미행성을 만들지 않지. 짱돌을 못 만듭니다. 기체는. 그래서 이것은 틀렸죠. 이거는 이제 규소나 산소나 기타 등등 금속 원소들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니은에 가나에서 미행성에 의해서 열로 인해서 나의 온도는 다보다 높았다. 지금 보니까 미행성 충돌을 해요. 원시 행성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계속해서 충돌을 당하기 때문에 지구 온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마그마 바다 시기를 겪다가 요 이후부터가 이제 냉각되면서 지각과 바다가 만들어진 거구나. 이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하게 돼. 그래서 니은 맞겠고. 그 다음 디귿 화산가스에 있던 수증기가 이렇게 바다를 형성하면서 이제 있었다 줄어들었다. 그렇지. 아까 좀 자세히 설명했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면 답은 니은과 디귿 이제 4번이다가 돼야겠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보고 시험을 보도록 합시다. 29번 문제. 자, 29번은 아까 우리가 그렸던 그 그래프입니다. 자, 지구 초기 생성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대기 조성의 변화래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요게 A, B, C기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체인지를 알아야 돼. 자, 기억. A, B 시기의 원시 지구의 크기가 커졌다. A, B 사이에서 지금 미행성이 계속 충돌하고 있다는 것은
지구의 질량, 지구의 반지름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BC 사이까지는 뜨거운 지구였다가 요 BC 사이부터가 이제 서서히 냉각이 되면서 지각과 바다나 이런 것들이 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억 맞고 니은 지표의 온도는 B 시기가 더 높았다? 그렇지. 그 다음에 디귿 D 시기에 기체 분압이란 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거시기 뭐야? 저기 기압 아니면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크기는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순이 될 것이다 했는데 D 시기라고 그러면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한 그 시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순이냐?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는 지금 현재의 순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한 때라고 그러면 이제 막 광합성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막 하려고 막 폼 잡을 때. 그럼 대가 여기쯤이다라고 봐야겠죠. 또는 여기쯤. 그러면 질소, 이산화탄소, 산소 순이 돼야 됩니다. 얘가. 그래서 D가 틀렸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된다가 되는 것이지. 자,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거랑 이번 주에 했던 거랑 내용이 겁나 많은데 이 내용 많은 거를 다 알 필요는 없어. 수업 시간에 요거 중요하다, 이거건 꼭 나온다라고 했던 그 위주로만 쭉 가면 되는 것이고, 물리하고 지구과학 파트 중에서 지구과학 파트는 어쩔 수 없이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배경지식이라고 표현하지만 잡지식이 좀 많아야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수월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것들이고, 나중에 물리 파트로 넘어가잖아. 그러면 딱 알고 있으라고 하면 정말 그것만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 거 껌입니다. 껌. 그러니까 지구과학 파트만 잘 넘기면 돼. 고비만 잘 넘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책상 위를 비워주시고 우리 시험을 보도록 합시다. 아우 조용히.